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7일 목요일 아침 9시 30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었어요. 마치 3월달 같은 그런 이제 언더슈팅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뭐 적당히 반등을 할 것인가 그 이제 기로에 서 있었던 날인데요. 근데 이제 어젯밤 결과적으로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 물론 이게 반등에 완전히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무리일 수도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 거냐면 S&P나 나스닥이나 이게 S&P고 나스닥인데 S&P나 나스닥이는 어쨌든 아직 이러한 이 하락 추세를 뭐 눈에 띄게 막 레벨업을 해서 극복한 건 아니니까. 예. 나스닥도 그렇죠. 나스닥도 지금 보시면 대략적으로 뭐 요 정도 추세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아직 완전히 좀 극복했다라고 보기는 좀 애매할 수가 있어서 어쨌든간 뭐 좀 더 지켜보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어젯밤에 굉장히 위험했다라는 거. 어젯밤에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언더슈팅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에 굉장히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어젯밤에 올라오긴 올라왔는데요. 이제 시세의 연속성이 중요할 거예요. 그죠? 일단 미국은 하락 N자로 빠졌다가 방금 보셨다시피 이렇게 어떤 단기 하락 추세가 있었는데 일단 여기서 멈춘 거에 지금 불과합니다. 연속성을 보여줘서 좀 올라올지 아니면은 여기서 올라오지 못하고 또 옆으로 비리비리 하다가 또 아래쪽으로 쫄딱 미끄러질지는 이제 결정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올라갈 것 같긴 해요. 분위기상 지금까지 하락도 좀 나름 강했기 때문에 아마 반등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 드렸고 어제 미국 주식시장에는 이슈가 좀 있긴 있었죠. 우리가 알아야 될 만한 내용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일단 고용지표가 하나 나왔어요. 장 초반에 영향을 미친 건 고용지표였습니다. ADP, Non-Farm Employment Change 요거거든요. 요게 56만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는 34만이었고 예상치가 42만이었는데 56만이 나왔죠. 서프라이즈 한 거예요, 명백하게. 근데 지금 상황에서 고용지표가 너무 이렇게 잘 나온다라는 것도 시장에 별로 좋은 건 아니겠죠. 왜냐? 인플레이션이 시장의 화두이기 때문에 저렇게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와버리면 이거 경제가 오버슈팅 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속될 수가 있겠죠. 이런 점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실제로 어젯밤에 이 숫자가 나오고 나서 장 초반에는 이 시장의 움직임이 그다지 뭐 좋지 못했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비실비실했죠. 그러다 어제 미국은 이제 장 후반에 이렇게 반등이 본격적으로 올라온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고용지표가 있었다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되겠고 서프라이즈 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금요일 날 나오는 논팜 페이롤스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게 이제 더 사실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지금 고용 지표들은 좋게 나와도 걱정, 너무 안 좋게 나와도 걱정, 그죠? 걱정이에요. 너무 서프라이즈하면 인플레이션 우려, 너무 안 좋게 나오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올 거예요. 그래도 좋게 나오는 게 더 좋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는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라고 하면 큰일 나겠죠, 그죠? 스태그플레이션보단 인플레이션이 훨씬 낫긴 나을 겁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이 시장을 반등시켰던 재료라고 언론들이 들고 나온 거는 요건 것 같아요. 이게 미국장 후반부에 나왔던 뉴스라고 합니다. 상원 원내대표가 부채 한도를 단기 유예하는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12월 달까지 현재 지출 수준을 충당하기 위한 어쩌고저쩌고 뭐 부채 한도 유예를 통과시키도록 허용할 것이다 라고 해놨죠. 12월까지. 지금 10월 18일인가까지가 어떤 한도인데 12월까지로 좀 딜레이 하자라는 이런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일단 뭐 시장이 반등을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무튼 지금 시장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죠. 지금 시장에 그 부채 한도 협상 관련된 불확실성 그리고 긴축 우려,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들이 시장의 악재다라는 것을 이런 기사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긴 할 거예요. 아무튼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시장 내용을 좀 보긴 볼 건데 하여튼 그랬죠. 그래서 하여튼 후반부에 반등을 했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겠고요. 어젯밤에 그래가지고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반등을 해줬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뭐죠? 어제 유럽 시장의 급락, 어제 한국장의 급락,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속임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을 겁니다.
일단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개파락 출발해갖고 양봉을 두어 개 이상 연속적으로 보여줬다는 얘기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지력을 좀 강하게 확인했다라는 꼴이 될 거예요. S&P가 이런 모습이고 나스닥도 이런 모습이고,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젯밤 한 번 더 어떤 지지력을 확인을 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지력은 더욱더 강력해졌습니다. 뭐 어쨌든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N자 목표치도 일단 충족이 된 상태에서 올라오는 거라 좀 더욱더 튼튼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위쪽으로 일단 저항은 많긴 많겠죠. 또 그리고 각종 악재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이번에 반등을 하더라도 막 다시 옛날처럼 막 고점을 넘어가고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숏을 난 더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등을 어쨌든 충분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올라올지 몰라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이런 중요한 마디 라인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반드시 뭐 지금 제가 여기에 선을 그어놨다고 해서 여기서 숏을 몰빵해라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위쪽에도 저항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저항들 라인 잘 확인하셔갖고 스스로 대처를 하셔야 되겠죠. 아무튼 잘 모르면 분할 매수하면 돼요. 분할 매수, 그죠? 지금 뭐 여기 어디도 하나의 어떤 저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5,150 정도 자리도 지금 어떤 저항이고, 여기 뭐 15,300 자리도 어떤 저항이고, 선물 기준으로요. 저항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대응 잘해야 되겠죠. 뭐 S&P 같은 경우는 좀 몇 개 없네요. 저항 라인이 뭐 4,450 정도, 4,440이나 4,450 정도, 여기 정도 라인에 하나 또 저항이 있고요. 이런 모습들을 일단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까지 올라올 수 있다, 못 올라온다 몰라요. 다만 이제 저항이 여기 있네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항이 거기 있으니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하여튼 뭐 잘 모르겠는 거고, 저항이 있다고 뭐 반드시 거길 못 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뭐 거길 넘어간다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항이 그런 라인대에 있으니까 그런 라인대에 오면은 다른 때에 이제 자금을 막 쓰지 마시고 그런 라인대에 오면은 그런 때 조금씩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을 받고, 그래서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젯밤에 보시다시피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래쪽으로 내려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다 결과적으로 이 아래쪽으로 조금 더 쉬었다 가겠다라는 겁니다. 당장은 반등이 올라오는 게 뭐 계좌를 깎아먹어서 제 입장에서 속 쓰릴 수 있지만 오히려 근데 저는 이런 걸 더 바라고 있습니다. 좀 쉬었다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계속 가면 오래 못 간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래요. 이번에 하여튼 뭔가 좀 내용들이 좀 심상치 않긴 했습니다. 예를 들면 S&P 같은 거 요날이 9월 20일이거든요. 이 자리가 보시면 9월 20일이에요. 여기 윗꼬리 달린 거 보이시죠? 근데 S&P 지수 9월 20일 날 저점이 여기였는데 저점 확실히 낮아졌죠.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빅스에서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 다이버전스가 나타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죠? 어쨌든 당분간 좀 반등을 좀 하긴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신호인 것 같긴 해요. 이런 점들이 좀 나타났었다는 게 좀 보이긴 보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죠. 다이버전스가 나타났었어요. 여기가 9월 20일 날 저점이었는데 저점 확실히 낮아졌죠. 10월 4일 날까지 해서 확실히 낮아졌었는데, 아무튼 이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다이버전스가 나타나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등해도 딱 이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더 하락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반등이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이기도 하고, 아무튼 뭐 이런 모습들을 좀 살펴봤어요. 참고로 한국 같은 경우는 근데 모든 게 정상적으로 잘 진행 중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그죠? 변동성 지수 잘 가고 있어요. 변동성 지수 잘 가고 있고, 뭐 딱히 뭐 다이버전스 이런 거 없고 지표 뭐 정상적으로 다 가고 있고 그래요. 미국은 이제 그 9월 20일 날 고점을 이번에 빅스 지수들이 넘지 못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한국은 이상한 거 없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주식시장은 대충 봤고, 금리하고 이제 이런 것들 좀 살펴보시자면, 그죠? 제가 우려했던 그런 오버슈팅들은 일어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밀려야 될 때에서 밀린 모습들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이야기해 드린 대로 이렇게 되긴 됐네요. 그래서 아무튼 1.555가 중요한 그런 저항이다라는 거를 어젯밤에 말씀을 드렸고, 글쎄요,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일단 좀 봐야 되겠죠. 근데 넘어가더라도 이렇게 넘어가선 어제처럼 넘어가선 안 됐을 거예요.
충분히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더라도요. 아무튼 뭐 조정 진행 중인 것 같다. 이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고, 달러도 그래요. 달러도 어제 중요한 정고점 자리였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넘어간다라는 거 결코 바라지도 않았었는데, 일단 뭐 저렇게 윗골이 달렸고 저항 받아야 될 때 저항 받고 있습니다. 일단 특별히 이상한 거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달러의 상승세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 단기적인 어떤 목표치나 이런 게 좀 달성이 됐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조정이 건전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거 없네요. 요 정도 그래서 체크를 했습니다. 그 한국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뉴스도 좀 보이긴 보이는데, 이거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만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그 어떤 물가라든가 이런 우려가 좀 있고, 다들 이제 어느 나라든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어느 나라든지 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그리고 그 와중에 미국은 계속 긴축을 한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다들 정말 이제 중앙은행들이 다 같이 난처한 거죠. 아무튼 뭐 미국이 금리 인상을 미국이 테이퍼링 그런 이야기만 했을 뿐인데도 벌써 뭐 한국도 기준금리를 올린 상황이죠. 다 같이 이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전 세계적으로 좀 분위기, 지금 뭐 다 같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데가 아니다,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거, 수도꼭지가 잠겨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 이번에 아마 또 금리 인상 가능성 아마 있을걸요, 그죠? 네. 그 수도꼭지 유동성 빨로 올랐던 증시기 때문에 수도꼭지 잠기면은, 유동성이 잠겨버리면은 치명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해야 될 거예요. 아무튼 한편으로 그 어쨌든 한국 주식시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또 이런 점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어제 어디 뭐 텔레그램에 있던 어떤 글에서 봤던가 싶은데, 맞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지금 이런 식으로 뭐 긴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갑자기 폭락하고 막 금융위기가 났던 적은 없습니다. 사실 어떤 금융위기라든가 정말 큰 대박 시세는 보통은 이제 금리 인상 후반기에 나타났었죠.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나서 나타났던 거예요. 긴축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부작용으로 이제 시장이 막 금융위기가 나거나 자빠지고 난리가 났었던 건데, 사실 그래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는 그랬어요. 역사적으로는 분명히 그게 맞긴 맞는데, 그래서 뭐 이번에 그런 역사를 대면서 이번에는 어떤 금융위기나 이런 게 없이 조용히 지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근데 아무튼 주식시장 밸류는 그 어느 때보다 비싸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합적이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가 오를지는 시간이 판단해 줄 건데, 아무튼 지금 당장으로서는 우리는 뭐가 옳은지 알 수가 없죠. 아무튼 그래요. 그런 점들 좀 다양하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뭐 미국이 긴축을 한다라고 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쯤 타이밍에 뭐 테이퍼링 이야기하고 긴축을 언제 한다라고 예고했을 이쯤에 주식시장의 밸류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았었다고요. 근데 주식시장이 이미 금리 인상 하반기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비싸게 올라온 것도 사실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고려해 보면 어쨌든 이번 지금 이제 뭐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이 투자 심리가 너무 뜨겁게 달아올랐을 때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하면 가장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 세계 주식하는 사람들, 전 세계 인구수는 한계가 있어요. 전 세계 인구수는 한계가 있는데, 그 중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이미 내가 모든 주식을 다 사버렸다면은 다음에 누가 주식을 사줄 거냐고요. 다음에 주식을 사줄 사람이 남아있어야 주식이 오를 수 있는데, 올해 1월 달까지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이미 전 세계에 주식 사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 이미 다 주식을 사가지고 이제 더 이상 사줄 사람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논리입니다. 그거를 짧게 얘기해서 비싸다라고 이제 저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냥 그래요. 투자 심리가 너무나 좋았거든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에 수반되는 어떤 강력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는데, 모르죠. 일단 지금 시동이 걸려 있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는데요. 미국이 꺾이는 걸 좀 더 본격적으로 기다리고 있고, 아무튼 아직까지 완전히 안심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왜 안심을 하고 있지 않냐?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400 부근을 너무 쉽게 깬 감이 있어서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안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아무튼 드리긴 드렸습니다. 이런 관점들에서 아무튼 시장을 보고 있고,
오늘 그래서 일단 시장이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가워요. 네. 이렇게 적당히 올라야 될 자리에서 올라주면 사실 주식 상승을 보시는 분들은 오늘 폭락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이렇게 양봉 하나로 어떻게 어떻게 하루 잘 견뎌내고, 그럼 뭐예요? 이런 양봉이 이렇게 버티는 게 오히려 하락 에너지를 더 충전시킬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죠? 모든 게 다 세옹지마입니다. 세옹지마. 반드시 어떤 일이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측면도, 모든 일은 다 같이 대가가 따라오기 마련인데, 하여튼 그래요.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양봉을 보여주고 이렇게, 이건 일단 솔직히 반등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 정도는 그냥 뭐 하락시 쉬어가는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도 있긴 있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이렇게 쉬어가는 움직임이든 아니면 뭐 반등이 됐든, 저는 어쨌든 그런 게 추가적인 하락을 위해서는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특히 어제하고 이틀 전에 요 10월 5일, 10월 6일 날에 너무 하락 에너지를 좀 많이 땡겨다 쓴 측면이 있거든요. 또 이 사이에 너무 개인들이 풋옵션들을 많이 사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풋들을 좀 죽여야 돼요. 그럴 측면도 있고, 이래저래 해서 하여튼 저는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모릅니다. 한국은 여기서 단기 하락 추세 이걸 뚫고 올라올 수 있을지, 이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올 수 있을지, 아니면 옆으로 또 비리비리 기다가 또 자빠질지 어쩔지는 하여튼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해야 되는 건 뭐다? 가만히 있어야 된다. 아직까지는요.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한 반등이 나온 다음에 뭔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가 매매 능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하시는 건데, 그게 아니고 난 뭐 매매에 좀 자신이 없어서 길게 뭐 들고 갔으면 좋겠다 이러신 분들은 정말 기회를 잘 노려야 되겠죠. 한번 매수할 때 정말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뭐 충분히 기다려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오늘 뭐 어디까지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좀 반등을 해줘서 하여튼 기분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 뭐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반등하고 있죠. 네. 사실 뭐 반등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 이 정도라면은 일단 하락이 멈췄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아무튼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의미 있게 여기서 반등이 올라올지 옆으로 기다 또 자빠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어제 뭐 지수가 1.6% 빠지고 오늘 1.3% 오르고 있는데, 요즘 시장 변동성이 확실히 많이 커지긴 커졌죠. 막 1%씩 오르고 1%씩 내리고, 이게 아무튼 지금 정상적인 이런 모습입니다.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그래요. 지난 뭐 작년부터 해서 이렇게 나왔던 이런 비정상적인 시세들을 생각을 해보면, 비정상적인 역사에 남는 이런 폭등을 생각해보면, 사실 지금의 요만큼 빠진 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여튼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요. 하여튼 반등 올라와야 될 자리에서 반등이 올라와서 다행이고요. 뭐 특별히 제가 뭐 드릴 말씀은 하여튼 없고요. 그래서 뭐 지켜보자, 반등을 활용하자라는 이야기만 계속 드리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뭐 살짝 또 조정 나오네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제 1190원이 지지력이 되는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1190원을 워낙 이 저항 소화를 잘 해가지고, 매물 소화를 잘 해놔가지고, 결과적으로 아무튼 이 부근이 어떤 든든한 지지력이 돼버렸거든요.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면 1190원이 아니고 1188원 부근에서 어떤 든든한 지지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근에서 막 많이 내려오는 것도 제 생각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이런 모습 만들어 놨다, 지금 이렇게 전고점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변동성을 죽여놨다, 아유 너무나 훌륭한 모습입니다. 더 올라가려고 아주 그냥 길을 모아놓은 상황이죠. 여기서 길을 모아놨었기 때문에 또 한참 많이 올라가야 되긴 될 겁니다. 뭐 이런 점들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뭐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뭐 해야 될 얘기는, 오늘 해야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고요. 네,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